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팀빌딩 역량 강화 교육 2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팀빌딩 플랫폼 비긴메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정윤섭 대표입니다. 이 강에서는 성공하는 스타트업 팀빌딩을 위한 브랜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스타트업 팀빌딩을 처음 시도할 때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시도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팀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트업 팀빌딩을 위한 PR이라든지 브랜딩, 좋은 팀원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표자로서 혹은 공동 창업자로서 같은 팀원으로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첫 단추를 어떻게 껴야 되는지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스타트업 팀빌딩에 있어서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사의 비전 설립이라든지 미션 설립, 우리 회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 그리고 내 비전을 보고 함께 해줄 수 있는 팀원을 모집하는 방법, 내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공동 창업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팀빌딩을 처음에 시도하다 보면은 우리 회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팀빌딩을 해야 될까? 과연 팀빌딩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할 텐데 그 첫 번째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비전 설립이라든지 스타트업에서 흔히 말하는 엑식 구조 설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총 제가 3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3가지의 사례를 잘 보고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앞으로의 비즈니스 로드맵 혹은 비즈니스 설계,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에 맞는 팀원은 누굴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사례를 듣고 여러분들의 향후 팀빌딩에 대한 목표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앞으로의 비즈니스 로드맵을 잘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공동 창업을 하고 나서 향후에 대기업의 M&A 엑싯을 통해서 500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그런 스타트업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과연 처음에 팀원들이랑 만났을 때부터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났을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함께 했던 공동 창업자들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이고 향후 3년 혹은 5년 이내에 우리가 대기업의 M&A 엑싯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이 팀은 처음부터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은 M&A를 위한 가장 적합한 우리의 비즈니스 스케일이 어떤 건지를 먼저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알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의 매출 성과보다는 우리 회사의 인지도라든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그런 DAU나 MAU에 대한 KPI를 잡고 트라이를 하게 되었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쌓이고 나서 대기업의 M&A 엑싯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과 M&A 엑싯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M&A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끝까지 해보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실제 M&A까지도 성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타트업에 대한 또 사례입니다. 이 스타트업들은 실제 대한민국 코스닥에서도 상장을 했던 스타트업으로 처음에 함께했던 공동 창업자들 간에 우리 회사의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은 우리 서비스를 쓸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상장을 꼭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0억, 마이너스 3,000억 이상의 빚이라든지 적자를 봤을 때도 끝까지 함께했던 공동 창업자들과 버티고 상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대표님들 혹시 여러분들이 100억 이상의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공동 창업자나 혹은 대표님께서 이 빚을 견딜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다수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100억 이상의 빚이 있었을 때 나는 정말 힘들 것 같다, 이런 멘트들도 많이 하시는데, 함께 하고 있는 공동 창업자들 간에도 우리 회사가 상장을 할 때까지 얼마 만에 빚이 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 순손실이 몇 천억까지는 날 수도 있는데 함께 인내하고 함께 갈 수 있냐, 이런 생각도 짤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팀원들이 이런 마이너스 몇 천억이라든지 혹은 단기 순손실 혹은 빚이라든지 이런 거가 왔을 때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상장 모델을 꿈꾸고 계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함께하고 있는 공동창업자들 간에서 이런 비즈니스 로드맵을 잘 설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워라밸성의 스타트업 사례인데,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의 매출, 1000억의 매출, 뭐 10억의 매출,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도달했을 때 함께 하고 있는 공동 창업자들이라든지 함께 하고 있는 팀원들 간에 어느 정도의 뭐 매출액 혹은 월급을 받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하드워킹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 간에 구성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팀빌딩, 브랜딩을 할 때 우리 회사나 우리 팀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앞으로 나아갈지, 그런 비즈니스 로드맵과 이런 우리가 설계한 비즈니스 로드맵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팀원이 누굴까,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팀빌딩을 구성할 때 가장 큰 핵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키맨이라고 하는데, 이런 키맨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같은 조직에서 문제 해결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힘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사전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창업자라든지 공동창업자, 뭐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키맨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우리 회사의 팀빌딩을 어떻게 구축할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세 가지의 팀빌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키맨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성공하는 스타트업 팀빌딩을 위한 브랜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딩이 왜 필요할까? 선배 창업가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업이라는 것은 혼자 하기 상당히 어렵고, 혼자서 하는 스타트업 대부분이 생계형 기업으로 남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스타트업 팀빌딩 시기를 놓치고 5년차라든지 7년차 이상의 기업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뽑고 회사의 규모를 확장하고 싶더라도 이미 연차가 많이 쌓여있는 스타트업일 때는 공동창업자를 찾거나 아니면은 임원급 혹은 중간관리자급을 찾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년차 정도에 있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는데 대표자 혼자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회사에 여러분들이 쉽게 입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빌딩을 시작할 때부터 좋은 사람들과 팀빌딩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팀빌딩의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그럼 스타트업 팀빌딩을 위한 브랜딩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현재 혼자 하고 계시는 대표님도 계실 거고 2명에서 5명 사이에 공동창업자라든지 이미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직원이라든지 임원, 뭐 이런 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기업이 곧 스타트업 대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스타트업 대표가 회사를 곧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브랜딩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처음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팀 내에 인사 담당자라든지 브랜딩, 뭐 PR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팀빌딩을 위한 브랜딩은 더더욱이 생소하실 것입니다. 스타트업에 있어서 팀빌딩은 뭐 키맨이 가장 중요한데, 키맨이 대체적으로 대표가 되실 건데요. 대표가 곧 브랜딩이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팀빌딩을 처음에 할 때 대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비전,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대표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러한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팀원들이 모이게 됩니다. 뭐 한국에 있는 속담으로는 뭐 끼리끼리 모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처음에 팀빌딩을 시도하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위기, 어떤 느낌으로, 어떤 분위기로 팀을 구성할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팀빌딩을 시작하실 때 일반적으로 팀빌딩 모집글을 보게 되거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관심을 받고 팀으로 합류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의 팀에 합류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은 처음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라든지 대표님 혹은
공동창업자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함께 합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인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지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회사라든지 여러분들의 팀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게 흥미가 느끼게 되면은 여러분들 팀에 지원을 하거나 뭐 연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지 안 할지 이런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유니콘 기업들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곧 시작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대표님들이 PR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팀에 합류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을 찾으실 거고요. 그분들께 지원을 해달라고 연락을 할 거고요.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회사에 대해서 먼저 보고 흥미를 인지를 하거나 뭐 흥미를 느끼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회사에 여러분들의 팀에 합류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히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회사에 인지를 하고 흥미를 느끼고 실제 지원까지 하면서 팀에 합류하게 되기까지의 그런 PR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처음에 대표님 혼자 계시는 회사가 있을 거고 혹은 공동창업자들과 함께 팀이 이루어진 곳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대표자 혹은 팀의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그런 PR 내용들이 첫 번째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성원들이 함께 하고 있고 우리의 목표는 어떤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긴 뭐 PR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는 솔직하고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팀빌딩 내용인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타트업들이 처음부터 급여를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경우도 있고 줄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떻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MVP 모델을 만들고 나서 언제 정도의 수익이 나면은 그때부터 수익을 공유하겠다. 혹은 우리가 현재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민간 투자 유치를 성공을 했거나 이때쯤 시기에는 우리가 조달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쯤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급여를 줄 수 있다. 혹은 스톡 옵션을 주겠다. 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뭐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혹은 블로그, 뭐 팀빌딩 사이트, 혹은 채용 사이트, 뭐 커뮤니티 이런 곳들에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나보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실제로 올렸던 글들에 대해서 뭐 지원자라든지 이 글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합류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 이 공고를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이런 셀프 피드백을 꾸준히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공고와 비즈니스를 구체적으로 어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영업 비밀이라든지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되는 그런 정보들은 어느 정도 필터링을 거치고 난 다음에 외부에 알려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뭐 비즈니스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좋은 팀원을 모집하셔야 되겠습니다. 팀빌딩 관련된 브랜딩이라든지 PR에 대한 사례는 비긴메이트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내용처럼 저희 스타트업 팀빌딩 비긴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창업진흥원 관련된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보도자료 속에서 우리 스타트업 팀빌딩 플랫폼 비긴메이트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고 어떤 팀원을 모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긴메이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블로그,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곳들에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떠한 비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어떤 팀원을 모집하고 싶은지, 그리고 향후 우리의 목표는 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진 내용을 외부에 PR하면서 좋은 팀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내용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좋은 팀원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브랜딩 전략과 그리고 팀의 PR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면서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에서는 성공하는 스타트업 팀빌딩을 위한 브랜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3강에서는 성공하는 스타트업 팀빌딩을 위한 팀원 모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